네, 여야 대표의원들을 모시고 정치권 현안을 짚어보는 시간이죠. 격조한 반 시간. 자,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진 교수님과 김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주시고. 자, 먼저 명락회동 얘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이 참 뵙기가 어려운데 이 당분간 미뤄지는 상황인 건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따로 이게 상황이 되게 유동적이니까 예. 따로 날짜를 안 정하고 이 수해 상황이 좀 정리가 되면 좀 날짜를 잡자 이렇게 나누신 것 같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요 시점이 되게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되게 이제 7월 말, 7월 중하순이 장마철이나 예. 이 수해철이 제가 정치하면서 늘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일정 변경이 일어나는 시기가 딱 요 시기예요. 아. 특히 이제 호우나 아니면 뭐 수해나 이런 상황들이 매년은 아니지만 발생을 하니까 그때 되면 이제 정치권이 되게 예정된 일정대로 거의 진행되는 게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해 상황 때문에 두 분이 만나서 막걸리 한잔 하기가 별로 적절한 시기는 아닌 것 같다. 그 좀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뭐 여러 요인으로 의아할 필요는 없고 그냥 어떤 수해 요인, 그 날씨 그게 요인밖에 전부 없다. 같은데. 아, 그게 네. 전부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최근 김은경 혁신위원장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이제 이낙연 전 대표 관련해서 자기 계파를 살리는 건 부적절하다. 분열은 혁신의 대상이다. 라면서 이제 당의 단합을 촉구하는 것이 두 분 만남을 좀 껄끄럽게 만든 게 아니냐. 물론 그게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영향을 미쳤거나 안 미쳤거나 하여간 부적절한 발언이죠. 누가 부적절합니까?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아, 김은경 위원장의 네. 발언이 왜 부적절합니까? 잘못된 발언이에요. 어떤 점에서 잘못됐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예. 뭐 그런 무슨 자기 계파를 챙기거나 뭐 자기 조직을 만들거나 이런 사람으로 지금 이제 몰아간다. 몰고 가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당의 분열을 만드는 발언입니다. 사실도 아니고 사실도 아닌데 정치적인 공격 행위가 돼버려서 예. 당장 이낙연 대표를 가깝게 따르는 지지자들이나 예. 의원들은 벌써 아 이거 김은경 혁신위는 이재명 편이구나. 아하. 또 이낙연을 공격하는구나. 음. 딱 이렇게 마음이 홍해바다처럼 갈라져 버렸어요. 아, 아니 이 이런 위원장의 발언 발언을 때문에 왜 합니까? 홍해 바다처럼. 예. 아하. 그 나는 전혀 이해가 안 가요. 이분이 그래도 뭐 정치를 하던 분이 아니니까 예. 저는 합리와 상식을 혁신에 반영하는 거를 이제 기대를 해왔고 지금도 그런 기대는 갖고 있지만 예. 이런 식의 발언을 통해서 이게 정치적 발언으로 오해돼서 예. 이 혁신이 전체가 지금 오염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발언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이게 사실은 이낙연 대표가 뭘 한 일이 없잖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이게 미래형의 경고를 한 거거든요. 아직도 하지 않은 일이다. 선입관이죠. 그렇죠. 선입관 가지고 이제 몰아가는 듯한 발언인데 그거야말로 당에서 정말로 안 좋은 분열을 촉진하는 예. 그런 아주 잘못된 발언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이분이 이제 의도하고는 다르게 전달됐을 것 같긴 한데 예. 조심해야죠. 혁신위원장인데. 근데 이분이 오늘 또 인터뷰를 했는데 혁신위가 출범하게 된 당의 위기 상황도 계파 갈등으로 진단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계파 갈등의 원인이 이제 어떤 이재명 대표와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두 분의 존재 때문이라고 좀 생각하는 것 같고 어떤 계파 갈등을 그거는 없애야 된다. 일부는 뭐 정확한 수 맥락은 있는데 예. 이제 계파 갈등, 당내의 과잉 경선, 당내의 과잉 경쟁이 한국 지금 정당 문화를 상당히 훼손시키거나 좀 한국 정당을 잘못된 길로 좀 끌고 가는 건 사실입니다. 계파 그 갈등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예. 지금 정당과 정당 간의 경쟁을 통해서 민주주의와 국정 운영에 기여하는 게 사실 정당의 존재 의미인데 예. 이 정당과 정당 간의 경쟁 이전에 예. 자기 당내에서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너무 민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 저기는 당내에서 하나 의견을 모아서 예. 국민들한테 어떤 하나의 방향을 정치적 어떤 의사를 하나로 모아서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저 안에서 저렇게 맨날 싸운다 또는 의견이 갈라진다. 그건 이제 정당으로서 상당히 책임이 부족한 거죠. 그런 점이 지금 한국 정당의 문제이긴 합니다. 이게 이제 경선 제도라든가 정당 내의 선거 제도 이건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이런 식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죽고 살기로
경선하는 이 문화 가지고는 정상적인 정당 활동은 쉽지가 않다. 아하. 전 그런 점에서 개파든 아니면 당내 어떤 대결적인 이런 문화든 이게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인 거는 맞고, 예. 근데 그게 무슨 핵심은 아닙니다. 핵심은 아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고, 예.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지난 30년 우리 한국 정당사에서 왜 우리 정당이 특히 민주당이 뭐 한동안 국민의 지지를 받다가 예. 이제 더 계속 더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게 핵심 지지층의 지지는 확보 안 돼. 중도층 지지는 떠나가 버리고. 예. 제일 걱정스러운 건 20, 30대 젊은 층의 지지가 민주당으로 떠나간다는 거. 예. 보수 정당에서 20, 30대 지지를 못 받는다.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 아하. 그리고 그거는 그렇게 위기지구는 아니에요. 위기중은 근데 아니다. 진보 정당, 뭘 바꿔야 되는 정당, 미래지향적인 진보 정당에서 20, 30대 지지를 못 받는다는 거는 예. 이거는 거의 이 정당의 미래와 관련돼서 상당히 심각한 위기 징후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그 원인이 뭐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예. 이 점을 고민해야 혁신이가 혁신 과제를 잘 잡을 수 있겠다. 결국은 민주적인 정당이 돼야 되고 예. 유능한 정당이 돼야 됩니다. 이 민주적 정당, 유능한 정당이 되기 위해서 예. 민주당이 그동안 뭘 잘못해 왔는지 예. 그게 이제 길게 따지면 586 정치 한 20년 동안 제대로 잘 한 건지 뭐가 잘못했는지 이것도 해야 되고 제일 가까이는 이재명 대표 1년 동안 그거 사실 바꾼다고 이재명 대표가 혁신 당대표로 당대표 나온 거예요. 대선 떨어졌는데 예. 다 말렸어요. 그 국민들 보기에 야 저거 좀 경우에 안 맞다. 비상식적이다. 그 상식을 뛰어넘어서 당대표 나온 거예요. 예. 우리 정당사에 이런 일이 없는데 왜 나왔습니까? 혁신하려고 나온 거예요. 이재명 아니면 혁신 안 된다. 이래 갖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뭐 불만이 있지만 그래도 뽑힌 전당대회에서 뽑혔으니까 1년 동안 뭐 이리저리 비판은 했지만 같이 왔잖아요. 예. 근데 1년 동안 혁신이 민주당 혁신 잘 안 됐어요. 오히려 거꾸로 가거나 국민들 불신이 더 깊어졌어요. 이렇게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는데 민주당으로 지지율이 안 오고 지금 우리 MBS 조사 오늘 나온 걸 보니까 민주당 25% 국민의힘 30%예요. 무당층 38%입니다. 양당 빠진 10% 지지율이 다 무당층을 왔어요. 자, 이거는 민주당 정치도 윤석열 정치만큼이나 실패하고 있다는 걸 국민들이 얘기를 하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의 정치도 이 실패하고 지난 있다. 1년의 정치의 실패 혹은 지난 1년의 그 지지부진에 대해서 냉철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거 이게 지금 혁신위의 중요한 숙제인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별로 얘기 않거나 도망가거나 이게 사실 옷 입고 등 긁어 보세요. 시원합니까? 지난 1년 동안의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불신하는 걸 놔두고 뭐 옛날 얘기하고 무슨 대선 때도 둘이 싸워서 문제가 됐다. 예. 이런 얘기하면 옷 입고 등 긁는 거죠, 이거는. 근데 오늘 이제 김은경 위원장이 아침 인터뷰를 했었는데 어제 초선 의원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소통이 네. 잘 안 되는 느낌이다. 이제 이분이 교수 출신이어가지고 네. 이제 복귀해서 보니까 코로나를 겪었던 학생들을 만나니 좀 학생들이 우수하지 않더라. 네. 근데 그런데 이제 초선 의원들도 그런 느낌이었다. 이 소통이 그래서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시니 또 초선 의원들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발언 굉장히 유감이다. 또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오늘 그 발언은 상당히 심각한 발언이고요. 아 심각합니까? 지금 이제 김은경 혁신이가 저도 그 혁신이 나가서 여러 가지 지난 혁신안에 대한 설명도 하고 대화를 건설적인 대화를 많이 했어요. 예. 그리고 상당히 진지하게 혁신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걸 보고 기대도 하고 그랬는데 예. 저는 이 발언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아하. 지난번에 초선 의원들에 대한 특별히 실명을 거론해서 아. 의원들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한 거 있었죠.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 이런 발언이나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마치 뭐 개파 수장처럼 이낙연 대표를 이렇게 매도하는 발언이나 예. 초선 의원들에 대해서 마치 이게 학습 지진화처럼 이게 코로나 학습 지진화로 취급하는 발언들 이거는 너무 부적절해요. 아하.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면 혁신이가 이거 제대로 못 가겠는데 아하. 혁신이 전체가 상당히 전망이 불투명해지는 아하. 그런 결과로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빨리 혁신이 내부가 예. 이 발언 혁신부터 좀 해야 됩니다. 이거 놔두고는 혁신이 혁신을 해야 제대로 된다. 혁신할 수 없어요. 아하. 이렇게
이게 조급하게 또는 약간 어설프게 이런 식으로 발언해서 어떻게 혁신하면 혁신이라고 하는 거는 뭘 바꾸자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 가죽을 벗겨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얼마나 힘든 작업이에요. 얼마나 반발이 있겠습니까? 예. 혁신이 자체가 엄청난 신뢰 있는 집단이 돼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야, 저 사람 말은 정말 따라야 공정하다. 아하. 저 사람 말은 정말 권위가 있다. 이런 거 쌓아도 나중에 가면은 혁신하지 말자고 또 기득권 반발이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발언을 쉽게 해가지고 어설픈 발언들로 다 사람들 마음을 떠나놓게 만들면 무슨 혁신할 수 있겠어요? 한 2주 정도 발언 혁신부터 해야 됩니다. 발언 혁신부터 해야 2주 된다. 정도 그 좀 휴지기를 두고 예. 이야기를 듣는다고 했는데 민주당 내 의원들의 이야기를 혁신 의원들이 좀 열심히 듣긴 했습니까? 아니, 저는 와서 열심히 얘기했고 예. 제가 갔을 때는 열심히 들었어요. 그래서 혁신 저는 의원들이. 상당히 기분이 좋았고 기대가 됐습니다. 아하. 이렇게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뭐 계파 갈등이라는 공천 문제라든가 이런 거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고 근본적으로 정당이 어떻게 하면 현대적인 어떤 그 정당으로 거듭날 거냐, 예. 유능한 정당, 정책 정당이 될 거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본질적인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혁신이가 상당히 관심 있게 들었고. 같이 논의를 하고 관심을 갖고 대화를 해서 저 상당히 이 기대가 된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당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뛰어드는 걸 보면서 너무 이게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의원님들의 평가는 좀 어떠셨습니까? 지금 다 최근에 이제 이낙연 대표 관련된 발언이나 오늘 초선현 대표 발언 이걸 보고서 의원들이 지금 우리 흔히 하는 부글부글 하는 거죠 지금. 부글부글. 야, 저거 얼른 배가 산으로 가는 거 아니냐. 아하. 지난 2주 전에 오셨을 때는 아직 축구로 치면 전반 5분 전이라 좀 기다려보자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어느 상황입니까? 그러면 전반 5분 전인데 지금 실수를 막 여러 번 해가지고 상당히 걱정스러워요 앞으로 경기가. 아니 민주당 지금 전반 한 20분 된 것 같은데. 전반 20분인데 상당히 우려스럽다. 큰 실수를 몇 번 했어요 지금. 그 경기가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네. 민주당의 위기 상황이 계파 갈등 때문이다 이렇게 짚은 거 진짜 잘못 짚은 거잖아요. 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언제 계파 갈등이 민주당에 있었나? 그리고요 이제 이런 겁니다. 계파라고 하는 거는 예. 계파 갈등이 심한 거는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그런 점에서 계파 갈등 당내 경쟁이 너무 과도하다. 그건 정당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성격이나 임무에 안 맞다. 예. 이런 점에서 문제가 되는 거지. 예. 당내에 다양한 목소리가 있어 서로 경쟁하거나 서로 이견이 있는 거는 정당의 아주 정상적인 형태입니다. 그 다른 목소리를 존중하는 게 정당이 일반 기업 조직이라든가 일반 다른 사단법인하고 다른 거예요. 예. 정당은 다른 목소리를 존중해주고 다른 목소리를 공존함으로 해서 힘을 얻는 겁니다. 차이가 있어야 힘이 나와요. 에너지가 나옵니다. 우리 수력발전도 위치 에너지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이 차이 때문에 에너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정당이 그런 거예요. 예. 여러 사람의 의견을 같이 공존시켜서 이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정책과 미래를 비전을 만들어내는 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 정당이 목소리 한 목소리 낼 것 같으면 그럼 뭐하러 정당 만듭니까? 갈등은 당연한 것이다. 예. 그건 공무원 조직이 다 하면 되지. 그래서 불체포 특보 포기안에 대해서 1호 혁신안이었는데 이제 여러 논란 끝에 이제 당에서 받아들였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전제가 있었어요. 정당한 영장 청구의 경우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걸 넣고 이제 국민이 원하는 것은 아무 조건 없는 포기인데 왜 또 이 전제를 달았느냐? 국민이 뭐 조건 없는 포기를 원하는 건 아닌데 그런가요? 그런 조건을 부침으로 해서 국민들한테 예. 기억을 되살린 거예요. 이거 얘네들이 제대로 하려고 그러나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모양만 하는 건가. 것이냐? 예. 그러니까 저는 왜 그걸 자꾸 말하는지. 집어넣는지 참 답답합니다. 의원님은 다르게 판단하셨군요. 아니 집어넣을 때도 예. 여러 의원들이 그거 넣지 말자. 그게 뭐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정당하지 않다는 거는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법원이 판단.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국민 여론이 야 저거는 윤석열 정부가 민주당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런 판단이 들면 그때 싸우면 돼요. 뭘 걱정합니까? 이런 문구가 있어서 싸울 수 있는 겁니까? 민심이 받쳐줘야 싸울 수 있는 거죠. 그걸 민심이 알아서 정당하지 않다고 목소리가 한 50% 넘고 60% 되면 우리가 아무리 어떤 약속을 했든 싸우면 돼요. 이런 문구가 있다고 국민들이 야 그거 보니까 한번 가서 법원 가서 심사 받아라. 우리가 보기에 정당하지 않습니다. 가능합니까 이게? 이거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사족 같은 거를 달아서 불필요한 말로. 예, 우리가 오랜만에 이게 국민 눈높이에서 결단을 하자고 한 결단이 예. 좀 빛이 발한 건데 예. 그러나 저러나
그 앞에다가 뭘 달았건 우리가 부체포 특권은 특권으로서 남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국민 앞에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 그 앞에 뭐 사족이 좀 붙어 있긴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불체포 특권에 기대서 정치적으로 이 권한을 남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 이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이화영 부지사가 좀 진술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라고 네. 한다면 이제 곧 뭐 7월 말 8월 초에 이제 그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또 영장이 또 청구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상황이 달라지겠습니까? 이런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의원들 개개인한테 맡기겠다. 알아서 너희들이 해라라고 했을 때 사실 체포동의안이 이제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번에도 보기에는 달라질 것 일단 같지가 우리 않아서 당이 결과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한 기본적 입장이요. 예. 기본적으로 1일부터 30일까지 이게 그 만 회기를 그러니까 한 달 내내 회기를 안 잡겠다고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아. 사실은 이게 한 달 내내 회기를 잡아놓으니까 항상 불체포 특권 관련된 체포동의 표결을 하게 되잖아요. 아하. 사실은 회기를 안 잡으면 표결이 필요가 없어요. 아. 그래서 우리가 회기를 한 달 내내 잡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체포 특권을 남용하지 않는다는 실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우리 진 작가님이 걱정하는 그런 사태는 사실 별로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 문제는 이제 뭐 검찰이 만약에 영장 청구를 하게 된다면 검찰이 영장 청구한다고 다 통과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법원 판단을 기다려봐야 되고 예. 법원이 좀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기를 기대하는 거죠, 사실. 이재명 대표는 어쨌거나 영장 청구가 되면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겠다라고 선언을 했으니 거부하진 않겠죠. 이제 그걸 우리가 그거를 예상해서 회기를 미리 잡는 거를 이재명 대표가 안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당에서 그걸 못 합니다, 이제. 예. 이렇게까지 해놓고 하겠어요? 그럼 당 떠내려가는 거죠. 아니, 부채폴 특권 내려놓겠다고 말하고 바로 뒤집으신 분 아닙니까? 아니, 뒤집은 건 아니고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가 그 8월 1일부터 또 회기를 또 잡는다 그러면 뒤집은 게 되는데 알겠습니다. 회기를 안 잡으면 저는 그 약속을 지키는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어제 이제 또 그 친 이재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이 회의에서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국회의원의 공천은 제한돼야 한다. 공천 혁신을 제안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뭐 자세히는 못 봤는데 예. 뭐 너무 많은 걸 제안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는 뭐 예. 그냥 좀 끄떡끄떡하는 말도 있고 또 어떤 건 저건 그 이른바 원외위원장들이 자기 좀 그 공천받고 국회의원 되려고 주장하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받을 만한 소지도 있고 아, 원외위원장들이 그래서 이제 좀 뭐 전체적으로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예. 저는 본질은 그런 디테일이 아니라고 봐요. 아하. 핵심은 뭐냐면 예.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당대표의 제왕적 공천권. 권력, 공천 권력. 그다음에 국회의원의 기득권 이 두 가지 내려놓는 거예요. 자, 당대표의 제왕적 공천 권력은 뭐냐? 지금 이른바 시스템 권력이라고 얘기해요. 아, 시스템 공천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근데 시스템 공천이 왜 시스템 공천이냐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또는 전략공천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위원을 누가 임명합니까? 당대표가 다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그중에는 뭐 일부 조금 객관적이나 중립적인 인사도 집어넣지만 예. 기본적으로 과반수를 당대표하고 대화가 되는 사람으로 다 채워넣습니다. 예. 그래서 수시로 사무총장이 거기에 간사니까 사무총장이 다 주도해요. 아. 그러니까 당대표와 사무총장이 주도하는 공천, 이 공천에서 벗어나야 이 제왕적 권력을 내려놔야 그게 민주적 공천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결단하기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요구가 빠져 있잖아요. 혁신위원회도 공천 얘기하려면 이 제왕적 공천 권력 이걸 내려놓는 정말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천관리위원회 또 전략공천위원회 뭐 재심위원회 이 위원 구성을 어떻게 하면 당대표 개인 마음대로 못하게 할까 이거 안을 내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뭐 중앙위원회 선출한다든가 아니면 뭐 추인한다든가 아니면 뭐 여러 추천을 받는다든가 예. 우리가 지금도 대법원장이나 무슨 장관할 때 대통령 혼자 임명해버리잖아요. 국무총리도 임명해버려. 이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 사람 추천 받아갖고 하자.
국회 추천받아 총리 임명하자. 이게 지금 우리 당 아니에요. 예. 똑같은 거예요. 당대표도 이런 식의 중대 결정을 하고 중대 인사를 하는데 실제로 누구 추천도 안 받아요. 예. 그냥 당대표가 알아서 합니다. 이게 제왕적 권력이거든요. 이거 내려놓는 거 1번. 이렇게 돼야 공천 갖고 싸우지도 않습니다. 이거 공천 보세요. 아무리 형식은 시스템 공천이지만 이 위원회를 다 당대표가 알아서 임명을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저거 뭐 이재명 대표다 아니면 뭐 이낙연 누가 당대표가 되든 예. 저거 당대표가 다 자기 측근들 중심으로 했다. 이렇게 공격을 받게 되고 당내 분란이 생겨요. 두 번째, 의원들 기득권 내려놔야 됩니다. 그 기득권의 핵심이 뭐예요? 권리당원이에요. 다 의원들 권리당원 모집한 거예요 지금. 예. 그리고 이 사람들하고 연락되는 건 현역 의원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다른 도전자는 연락처도 몰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권리당원 마무리합니다. 중심의 의사결정이 마치 민주주의까지는 보이지만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기득권 김종민 예. 의원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동원 하겠습니다. 공천이 되는 거죠.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